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5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설명하겠습니다. 45번 당사소송에 관한 거죠. 당사소송은 제3조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분들을 원인으로 법률관계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소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차피 행정청을 원인하는 게 이것도 공법관계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이죠. 구별 기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맨 처음 행정법 앞부분에 볼 때 뭐 그죠? 이익설, 명령 복정설, 구주체설, 신주체설, 뭐 귀속설 뭐 이렇게 되죠. 그다음 뭐 우리나라 팔통설은 종합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례는 소송물을 본다는 거죠. 그 소송물이 공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 소송, 행정소송으로 오고 소송물 자체가 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도 손해배상 청구 특별법이라고 하니까 전부 뭘로 가요? 사법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학설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발생 원이 되는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면 공법 관계 소송, 행정소송으로, 민법 사법 관계면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특히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별한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판례를 보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공법적 당사 소송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과 구별이죠.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게 대등한 의사표시냐 일방적 의사표시냐.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일반적 공권적 결정이잖아요. 단독적이고 일방적 공권적 결정이라는 개념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 구별 기준으로 나온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알아두시라고 판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죠. 관련 규율들 보시면 피고적격 제일 중요하죠. 항고소송하고 다른 점 가장. 항고소송 뭐예요? 13조에 가서 행정청이었죠. 그치? 행정청이 없을 때. 그죠? 행정청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죠. 권한에 없어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권한의 이전,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멸이 있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국가한테 간다는 거죠. 그 사무가 속하는, 그죠? 재판관은 똑같으니까 큰 문제 될 거 없고, 제소기간 보시죠. 있으면 하고, 불변기간이란 거 똑같죠.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 지문으로 섞여 나오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헌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소송 촉진해 가는 법률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치? 한번 준용 규정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14조가 뭐고 17조가 뭐고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냥, 이러면 안 되고. 나 이용해서는 형식적 당사소송, 실질적 당사소송. 형식적 당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 허용 여부인데 허용성이 어떻게 돼요? 3조 2조만으로 나오지 않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형식적 당사소송의 개념이 뭐예요? 무효 확인 소송할 때 준항고 소송이라고 그랬죠. 성질 동설이 뭐라 그랬어요? 실질은 확인 소송인데 형식은 항고 소송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지 형식적 당사소송 뭐 실질은 항고 소송인데 형식은 당사소송을 취하고 있다. 이게 반대 개념 갖고 있죠. 그래서 토지보상법, 그죠? 증감에 관한 소송일 때 피고를 국가 행정청이 아니라 뭘로 담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 그죠? 토지 수준의 관계인일 때 사업 시행자로 하거나 보십시오. 실적 당사소송은 설명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처고 처분 등 원인한 법률관계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소송이죠. 또 그 밖에 법률관계 소송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법률관계 발생 원인이 있죠. 뭐 있어요? 헌법, 법률, 행정행위는 여기 써 있고 또 뭐 있어요? 공법상 계약 등이죠. 또 사실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억하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신분지위 확인, 그죠? 권리존재 확인, 그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새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도시정비법상, 그죠?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 그죠? 조합의 법적 성질, 조합이 뭐예요? 설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행소송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이행소송 보시면, 제일 뭐 금전급부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세요. 법령에서는 지금 요건에 당연히 발생하죠. 공법상의 발생 요인이 뭐예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죠. 뭐예요? 이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면 먼저 뭘 하겠어요? 이게 공법상에 의해서 금전급부니까 뭘 하겠어요? 액수를 정하는 결정이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액수들이 정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개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얼마다 얼마다. 그럼 이 액수에 대해서 행정청이 개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앉아있고 행정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요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의사결정 요소는 행정처분이었고 그걸 먼저 다퉈야 된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광주 민주화 같은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어떻게 돼요? 공법적 당사소송으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상심의회가 결정을 해야 돼. 보상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 또 하나는 보상액을 얼마로 할 건지. 그러니까 다투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배제되면 그 행정처분을 다투야죠. 그래서 항고소송 형태로 다투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 여부가 법률에 있단 말이에요. 발생 여부가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죠. 그래서 손실보상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경우가. 손실보상을 받더니 우리가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우리 23조 봐서 손실보상하려면 법률로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보상의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잖아. 그걸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보세요.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있잖아요. 보세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보상하는 결정하도록 하는 보세요. 행정청이 결정이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의 액수나 이런 걸 다툴 이유가 없어요. 보상금 행정청이 결정을 취소하는 걸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보상 여부하고 액수를 정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이건 당사 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마지막 4번 보세요. 결정이 불복다 아무런 규정을 이게 문제죠. 이게. 징발법 옛날에 이게 다 민사소송에 그런다 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가 있어요? 하천법 손실보상 청구권보다 공법상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겠죠. 근데 공법상 부당이득도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판례는 부당이득이란 이게 소송물이란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공법에만 있어요. 사법에도 있어요. 사법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 판례가 하나 있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치세 지급 청구. 여기는 뭘로 봤다고요? 공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많은 조세 가호납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은 뭘로 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지. 국가비상 청구 소송 판례 없으면 민사소송을. 그다음에 행정주체 상호간의 비용 청구는 이걸 공법으로 사법으로 볼 건지에 관해서 써 있어요. 판례는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책에 보면 이걸 공법으로 볼 수 있다. 그 뭐죠? 국가배상의 구상권에 관한 비용 부담의 부분, 그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판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파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공법관계로 보냐, 사법관계로 보냐에 따라서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거 여러분들 가끔 나오잖아요. 이거. 읍면장의 지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직권 면직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뭐 확인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관계 지위 확인 소송을 내가 이장으로 지금 당사자 소송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설문지에 보시죠.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된 명예퇴직금 수당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 뭐야? 금전급부 소송이죠. 명예퇴직 법관이니까 보시면 이게 공법관계에서 발생했죠. 그죠?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냥 찍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거예요. 판례 보세요. 뒤에 두. 그죠?
근데 소송을 뭘로 제기했냐? 이 사람이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청구를 했어요. 명예퇴직 수당. 그러니까 2천 얼마인가 줬다. 판례를 보면 2천 얼마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액수에 불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 사람이 1억 3천인가? 판례 보니까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행정기관이 거부를 했겠죠, 법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올라가서 뭐예요? 이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왜 그랬냐?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명예퇴직을 해야 할 건지 말 건지 보세요. 그 명예퇴직 보세요. 수당액을 형성 확정 행정처분 전부 보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률로서 미리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개인 여지가 없죠. 근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법원의 조치는. 당사자의 조치는. 그죠? 뭘 해야 돼요? 소종류 변경해야 되죠. 자, 소종류 변경 보실 때 주의하실 거, 뭐, 다른 건 또 나오니까. 여기서 법원에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돼 있어요? 원고 결정으로서 하죠. 그죠? 그럼 반드시 뭐가 돼요? 항고소송을 당사자성으로 바꾸는 거죠. 항고소송은 피고가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근데 당사자는 피고 적격이 누구였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소종료 변경의 성질이 뭐죠? 구소취하 신소재기. 이해되시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거 하나만 보시고 외우라 그러면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소종류 변경이다. 자, 그럼 왜 소종류 변경에 보세요. 원고의 신청이 안 들어갔을까요? 그냥 외워요. 시험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거 보면 다음에서 원고의 신청이 필요한 건 그죠? 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소장에 적시하는 거. 우리가 소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그죠? 그럼 소장 작성이 소장에 작성되는 게 뭐예요? 뭘 적어야 돼요? 당사자,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죠. 그죠? 그럼 소장 작성에 관한 부분은 잘 보세요. 법원에 직권이 없어요. 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돼. 왜? 소를 제기한 사람의 책임이. 자, 소 종류는 어디에 써 있어요? 청구 취지에 써 있잖아요. 그럼 옳게 작성해야 할 책임 누가 있어요?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 있어요. 원고에.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할 의지가 없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제출 법원에서 관할대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직권 이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피고 경정 보세요. 당사자 신청이 법원에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법원 법.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 이걸 보시면. 그죠? 쉽죠? 근데 거부처분 당사자 소송을 한 곳으로 제기했을 때 법원 취할 조치. 그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 보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 이해되시죠? 공법관계로 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꽈죠. 부관으로 보조금 부과된 거죠. 고민할 이유가 없죠. 부관은 이건 부담이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법적 성격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보조금을 청구한 이행청구 소송이죠. 그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판례 뭘로 선택했어요? 민사법원에 제기했어요. 그죠? 뭐가 돼요? 관할 위반이 이루어지잖아요. 즉 행정소송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민사법원에 제기했어요. 법원의 조치는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건 똑같은 판례인데 밑에는 여러분들 이게 공법적
의무에 관한 소송이라는 걸 표시한 거고, 위에 건 법원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죠. 뭘 해야 돼요? 원래대로면 쉽게 하면 각하해야 되죠. 각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속관할 위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래요? 관할 위반으로 이송한단 말이에요. 관할 위반으로. 그래서 민사소송법 위반인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송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관할범으로 이송. 왜? 행정소송법 제1심의 전속관할은 어디예요? 행정법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관할범으로 뭘 이송해야 된다. 직권이송이나 당사자 신청도 없잖아요. 그지? 그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더 설명드린 그거 이거 그냥 이게 공법상이다 당사자 소원이다 그러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이건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보시죠. 도시 정비 및 주거환경 재개발 조합과 조합청 사이에 선임회의 간을 둘러고 하는 법률관계 소송이죠. 이게 틀린 지문인데 우리 보면 실수하지 않으시라고 나온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헷갈리려고 출제자들이 낸 것 같아요. 도시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잖아요. 도시정비법상에 뭐 조합 나오면 옛날에 미사관계였다가 공법관계 판례가 최근에 변경되고 2009년부터 변경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법관계로 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대략 설명할 건 없는 거고. 그죠? 민사소송 위반다 판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리일번이죠. 상태를 관리처분과 조합 효력을 다투는 소. 이게 판례가 변경된 거죠. 그치? 옛날에는 뭐였어요? 소유이익이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이걸 다투는 것. 몰라 관리처분 계획을 다툴 수도 그러니까 조합총회 결의로 관리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돼요? 효율을 다투면 소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뀐 판례가 어디가 있냐? 이 판례를 먼저 보셔야죠. 그죠? 이 판례가 보세요. 재급을 상대로 걸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 소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조합의 성격이 바뀌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조합의 관리처분계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총계 앞에 효력을 다투는 존배에 관한 소송은 뭐냐? 이것도 당사자 소송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이거 이거 어렵죠, 여러분들? 저도 어려워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지공법 하시는 분들. 근데 토지공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강론에서 나오지만 수험으로 들어있는 데거든요.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잘 알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관리처분 수립하고 수립했으면 어떻게 돼요? 조합청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법률에 따라서. 그러면 인가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는 관리처분 인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분양하고 좀 이정고시 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관리처분 수립을 위한 조합청의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퉈야 돼요? 옛날엔 이걸 민사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다투기 위해서 조합청의 의결을 다투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 소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투는 것도 뭐예요? 이제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효력을 다투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 스토리가.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효력을 다투려면 이것만 다투면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근데 만약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뭘로 다퉈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게 설권적 행위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인가가 나버리면 뭘로 다퉈야 돼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돼. 이거 행정행위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건 인가 전까지는 의결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가가 나버리면 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가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이전고시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외이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 그게 밑에 판례예요.
각하해버려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좀 양이 많아졌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